네, 여러분 힐링리를 찾아주신 최현주 씨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보내주세요. 최현주 씨는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또 외국에서도 또 활동을 하신 배우이신데요. 네.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하셨죠? 첫 데뷔를 일본에서 시작했어요. 예, 어떻게 데뷔하셨고 또 대표작은 어떤 작품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처음에 저는 성악을 전공했고요. 이제 그 뒤로 계속 유학을 가서 공부를 계속 할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잠시 뭐 한 학기나 1년 정도만 휴식을 취해도 되겠다, 스스로에게 휴식을 줘도 되겠다 생각해서 휴학을 하고 노래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노래를 계속 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뮤지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을 한번 봤는데 한 번에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오디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학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 외국 생활도 경험을 해보자라는 정말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시작을 했는데 뮤지컬에 너무 빠져서 계속 그 길로 접어들게 됐어요. 아예 그냥 푹 빠져버리셨네요. 두 분의 공통점이 그러고 보니까 단 한 번의 오디션을 통과한 오디션의 천재 정도? 네. 굉장히 운이 좋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뭐 두 분 어떻게 궁합은 잘 맞으시는지 호흡은 무대에서 어떠세요? 지금 작년 초연도 같이 했고 지금도 같이 두 도시 이야기를 공연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극중에서. 네, 극중에서 계속 타이밍이 엇나가고 그래서 아주 특별히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 그런 건 있나요? 아니 글쎄요. 저는 뭐 항상 이게 차이는 배역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항상 이게 바라만 보는 배역을 많이 이루어질 해서 수 없는 사랑 좀 전문이시네요. 익숙하죠. 네. 예. 근데 뭐 일단은 배우로서 같이 무대에서 공연할 때 굉장히 든든한 건 있죠. 네. 항상 좀 뭐라고 해야지 이게 딱 버텨주는 느낌이 있어서 같이 할 때 좋죠. 네. 최현주 씨에게 또 가장 힘들었던 시간과 또 그 시기를 이겨낸 힘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외국 나가서 생활했던 게 저한테는 힘들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말도 모르고 혼자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첫 사회 경험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사회 경험을 처음 할 때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직업이든. 근데 외국에서 말도 못하는데 가서 하니까 저는 그게 처음엔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차단했었어요. 내가 힘드니까 나는 쉬어야 되고 혼자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 집안에 틀어박혀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갔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정말 힘드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일 때는 별로 기도가 항상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살면 좋겠지만 간절함이 또 그 간절함이 덜 하더라고요. 내가 견딜만 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냥 지내다가 정말 힘들 때는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주변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모여서 같이 하니까 더 힘이 되고 더 극복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때 저 나름의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네. 기도로서 이겨내셨군요. 중보와 또 동역자들이 함께 해서. 네. 그러면 윤영열 씨는 아무래도 앨범 내고 연습생 때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가장 힘들었죠. 네,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힘듦입니다. 그때는 약간 그 공황 장애 같은 것도 오고 그랬었어요. 가만히 혼자 집에 있다 보면 가만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막 새벽에 뛰쳐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저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버티신 것 같으세요? 그냥 그때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 버티겠다 하던 시기에 한 줄기 빛이 딱 내려온 게 이제 뮤지컬 노트르담 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늦었으면은 뭐 늦었어도 뭐 사실 사실 그냥 버티셨겠죠. 어떻게든 뭐 제가 성격이 워낙 좀 잘 버텨서 그렇겠지만 제가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 점을 형렬 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힘들었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마 버텨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두 분 특별히 힘이 들 때 많이 부르시고 이렇게 힘을 얻으시는 곡이 있다면요? 네. 처음에는 공부를 클래식을 했어서 클래식 위주로 이제 들었고, 요즘에는 이제 직업이 뮤지컬 배우라기 때문에 뮤지컬 노래를 많이 듣는데, 딱히 어느 한 곡이라기보다 듀엣곡들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아. 솔로곡도 참 멋있고 네. 되게 강렬하고 귀에 남고 하지만 혼자 부르는 것보다 뭐 둘이서 셋이서 이렇게 부르는 게 그 하모니가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네, 형렬 씨는 예. 또 힐링송이 있으시다면? 저는 뭐 이렇게 잔잔한 노래 중에서는 이제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힘이 되는 노래, 가사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잔잔한 노래를 자주 듣다 보면 같이 좀 잔잔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네. 그럴 때는 그냥 뭐 무슨 음악이든 좀 신나는 음악을 좀 크게 듣거든요. 네. 차에서 운전하면서 이제 소리도 질러보고 욕도 네. 해보고 그렇게 풉니다 저는. 예. 네. 그러면 뮤지컬 작품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하셨지만 꼭 해보고 싶은 작품에 또 역할이 각자 마음속에 한 가지씩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 역할을. 저는 처음 데뷔했던 게 제가 처음 봤던 뮤지컬도 오페라 유령이었고, 일본에서 처음 데뷔했던 것도 오페라 유령, 한국에 와서 처음 데뷔했던 것도 오페라 유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품이고 또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어요. 오페라 네. 유령. 근데 그 작품이 자주 올릴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서요. 네.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예. 이영현 씨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방금 최현주 씨 말씀처럼 저도 제가 했던 작품 중에 이제 두 작품, 지금 하고 있는 두 도시 이야기의 시드니 칼튼이라는 배역과 그리고 이제 노트르담드 파리의 콰지모도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계속 하고 싶은 배역이고요. 나머지 그리고 그것 말고도 배우라면 누구나 다 뭐 어느 한 작품이 하고 싶다기보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신 두 도시 이야기, 네. 초연 때보다 지금이 템포도 좀 땡겨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저기 아기자기한 재미를 좀 많이 살린 것 같아요. 네. 더 재미있었다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가 작년에 초연 때는 뭐가 있었냐면 일단 음악 자체가 조금 맞아요. 템포가 좀 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배우들의 대사하는 이 템포 자체도 굉장히 좀 늘어져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원작의 길이도 긴 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보시기 전에 뭐 무릎이 아프다거나 뭐 엉덩이가 베긴다거나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았죠. 이제 인터미션 때 혹시 사라진 분들도 계신가요? 그렇죠. 1막까지 보고 이제 보통 이제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 1막까지는 우정으로 봐주고 네. 2막에 사라지신 분도 있었고, 그게 2막이 정말 그때부터인데. 이막부터 시작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이게 두 도시 이야기가 초연 올라갈 당시에 시드니 칼튼 역할을 했던 제임스 바버라는 배우가 우리나라에 이제 연출로 왔어요. 지금 이제 가셨지만 와가지고 같이 준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실제로 브로드웨이에서 할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 페이스에 중점을 두고 좀 땡겨서 할 수 있게, 관객들이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에 중점을 많이 뒀죠. 네, 저희 둘은 그 공연을 봤지만 안 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두 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나오시죠? 짝사랑하는 역할 소개를 간략하게만 해주신다면. 네, 그 첫 등장시에 나온 가사인데 굉장히 딱 시드니 칼튼이라는 배역의 원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가사예요. 뭐 이 세상도 술 한잔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뭐 술에 흠뻑 취하면 모든 게 다 쉽게 풀리지. 쓰디 쓴 술 한 잔, 그 한 잔에 또 내 몸을 맡기면 몸을 맡기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신을 잃을 때쯤 눈을 떠보면 미친 세상이 정신 차린 것 같다고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루시 마네트라는 사람을 만나서 세상에 이렇게 밝고 이렇게 이 시대에,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 프랑스 혁명 시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혼자 한 떡이 꽃이 딱 펴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되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부담되겠다.
뮤지컬로 보시면 엄청 기대하실 텐데. 아우, 예. 너무 예쁩니다. 분장을 네. 완벽하게 해요. 뭐 안 하셔도 워낙 완벽하시고, 근데 그런 어떤 절대적인 사랑스러움 앞에서 이 사람이 그 자기를 감췄던 것이 깨지는 거죠. 최현주 씨가 맡으신 루시 마네트라는 캐릭터가 네. 그 남자 주인공 두 분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네. 예. 여자들이 좀 안 좋아하는 캐릭터. 예. 네. 그렇죠. 그냥 욕먹을 각오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최현주 씨가 만약에 실제 루시 마네트라면 네. 그 두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를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좀 궁금하네요. 한 명은 좀 바른 생활의 귀족 청년이고 네. 한 명은 자유분방하지만 또 가슴 속에 아픔과 뜨거운 사랑이 있는. 네. 루시 마네트란 역할은 찰스라는 사람을 먼저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먼저 만나는 사람이 사랑은 타이밍인데. 사람은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을 느낀 사람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이 될건? 반대로 윤영열 씨가 실제 시드니 칼튼이라면 네. 그렇게 무한정으로 희생만 하다가 대신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좀 중간에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났을까요? 시드니 칼튼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여의었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이라는 따뜻함이라는 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루시 마네트라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그 감정을 느꼈을 때 그렇게 지고지순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얻지 못했지만 계속 이제 주위를 맴돌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 들으면 스토킹처럼 보일 수 있는데 주위를 맴돌면서 그 가족을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뭐 이런 캐릭터인데 그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루시가 그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무 뼈저리게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가혹하게도. 그래서 정말 이성적이고 머리가 좋은 시드니 칼튼인데 그렇다면 모두가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신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어요. 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두 분의 사랑 노래는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두 도시 이야기 가운데 노래 한 곡을 청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 불러주실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왜 방금 왜 이랬냐면 네. 사실 같이 부른 노래는 없어요. 네. 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네. 네, 항상 전 뒤에서 혼자 노래 부르고 맴도시더라고요. 계속 네. 스토킹하듯이. 그래서 오늘은 아마 최현주 씨께서 네. 오늘 대신 저는 그 사랑에 답하지 못하지만 제가 지키는 남편 네. 찰스 다네이가 사형의 처음을 알게 되고 말도 없이 떠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하지만 내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그런 노래를 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박수로 최현주 씨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어떻게 날 떠날 수 있죠. 난 알지 못하는 그 사람 구하러 가야만 했나요. 날 위해서 우릴 위해서 모른 척 할 순 없었나. 영원히 함께 하자던 그 약속 잊은 건가요. 하지만 난 울지 않아. 당신을 탓하지 않을 거야. 이젠 내 입술도 내 눈빛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당신 곁에 있어.
따르겠어. 당신 뜻이라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지만 내 아이를 위해 혼자서 견뎌야만 해. 아빠 없이 가족 없이 내 아이 너처럼 살게 할 순 없어. 내 영혼이 다 버려도 당신과 나의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거야. 하지만 나 너무 두려워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한마디 말도 남길 수 없었나요. 나의 네. 오늘은요, 뮤지컬 배우 윤영열 씨 덕분에 한 편의 뮤지컬을 본 것처럼 풍성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희 힐링유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어요? 굉장히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더 많은 시청자분들이 힐링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에는 또 어떤 작품으로 만나게 되실지 혹시 네. 또 형렬 씨가 하시는 콰지모도를 또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작품이 이제 다시 또 공연에 올라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콰지모도로 다시 공연을 올라가게 됐어요. 네. 언제 오픈하나요? 예매를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티켓 오픈 날짜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공연이 시작하는 날짜가 9월 27일로 알게 7일로 이미 아시네요. 벌써 예매하신 거 아니에요? 빠르신데요? 저도 좀 네.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엔 항상 힐링 레터라고 편지를 띄우는데요. 오늘은 편지 대신 노래로 메시지를 전해주신다고요? 어떤 네. 노래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래이긴 한데요. 제가 힘들 때마다 힘이 되었던 노래, 여러분들께도 이제 힘이 되시라고 You Raise Me Up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윤영열 씨의 무대를 끝으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라고 하면 힐링유를 함께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트를 그려주셔도 좋고요. 두 팔을 뻗어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유, 힐링, 유. 고맙습니다. 노래 정해드릴게요. When I am down and know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ig,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